안녕하세요. 안전운행의 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이요. 호주에서 주의할 점 2탄입니다. 예절, 매너, 에티켓에 관한 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기준으로 해서, 제 관점으로 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그냥 참고하는 용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제 생각에 우리 한국분들 인사를 잘 하시긴 합니다. 그렇지만요, 호주에서는 입에 달고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Thank you, sorry, excuse me, please 란 말입니다. 보통 어르신들 Thank you, sorry는 잘들 하세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게 바로 excuse me랑 그 다음에 끝에 붙는 please 란 말인데요. 이 excuse me는 한국말로 했을 때 실례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만요, 그 뜻보다는요 사실 저기요 라는 뜻이 더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길을 지나갈 때나 아니면 점원을 부를 때라든가 기타 등등 한국에서 저기요 라는 거 많이 쓰시죠? 모르는 그 불특정 다수에게 부를 때, 자 그때 excuse me를 쓰시면 좋습니다. 보통 한국 분들은 여보세요 그래서 헬로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데, 헬로는 그냥 단순히 정말 인사 또는 전화했을 때 헬로가 맞는 거고,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를 때는요 excuse me를 불러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다. 길을 지나갈 때 저희가 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길 좀 비켜주세요 할 때 저기요 실례할게요 라고 말할 때도 바로 excuse me를 쓰시면 좋습니다. 또 please란 말은요, 제가 뭔가 주문을 할 때라든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할 때 풀 센턴스를 쓰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영어를 못 하시더라도 가볍게 뭔가 끝에다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쓰신 다음에 끝에다가 please를 붙여주시면 아주 공손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주세요 할 때도 우리 한국분들 영어가 어려우시면 한국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Excuse me, water please만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water 이렇게만 하시면 조금 무리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끝에다가 please만 붙여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라는 뜻이 아주 가볍게 water please만 붙이셔도 됩니다. please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산책을 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준비한 건 바로 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주에 오시면 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호주에도 팁이 있다 없다?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미국처럼 저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너 팁이라고 해서 서비스가 좋았다든가 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때 호주에서도 팁은 존재합니다.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상식선에서 하시면 좋아요. 호주는 2불짜리가 가장 동경 중에서는 가장 큰 거고요. 커피같이 금액이 싼 경우에는 골드 코인 정도, 뭐 아니면 잔액 남은 거 그냥 그 실버 코인을 놔두고 가는 통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크레딧 카드로 식당 같은 데서 페이먼트를 결제를 하실 때는 거기에 팁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물건 금액에 대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를 알고 있는데요. 대충 그렇게 따라주시면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팁은 매너 팁입니다. 자, 통행하는 거, 좌측 통행.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좌측 통행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자, 호주에서는 좌측 통행이다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좌측 통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한국은 우측 통행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좌측 통행이 맞는데, 일단 차를 몰고 가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차들이 왼쪽으로 달리고 있죠. 예, 저쪽도 왼쪽, 우리도 왼쪽입니다. 좌측 통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끼리도요, 무언적으로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보통 서로 상대방이 지나갈 때 왼쪽으로, 저쪽 상대방도 왼쪽으로, 그래서 좌측 통행을 보통 하는 거를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눈웃음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하이 헬로, 아니면 아침이면 굿모닝 이런 식으로 굿데이, 기데이, 마이트, 호주에서 하는 인사들 이 정도를 저희들이 보통 하면서 지나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지나가는 사람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얼굴이 마주치거나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저는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름을 상대가 불러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한국에서 통상 쓰는 아줌마, 아저씨, 선생님, 누구 엄마, 예나 엄마, 이현이 엄마, 뭐 집사님, 권사님, 이건 교회에서 쓰는 거가 맞긴 맞는데 어쨌든 저는 이름을 불러주는 걸 상당히 좋아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요, 뭐 처음 본 사람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런 사람들하고는 저희가 통성명을 합니다. 네, 보통 그래요. 호주에서는요. 그래서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이름을 서로 물어보고 제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물은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름을 가볍게 불러요. 뭐 미스터, 뭐 미세스, 뭐 미스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선생님들하고도 학부형과 선생님 사이에도요. 조금만 친해지면 뭐 미세스 써네임을 보통 불러드리죠. 미세스 누구누구 불러드리는데 친해지면 그냥 이름을 부르고요. 심지어는 저희 아들의 친구, 뭐 딸의 친구도 저는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냥 제 이름을 하이 미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나누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단기 여행으로 오시면 조금 그게 힘들 수도 있지만요. 조금 장기 여행이라든가 또 호주에 처음 오신 분들은 워킹 홀리데이라든가 이민 오신 초반에 여러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름을 서로 불러주고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 굉장히 정감 있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를 렌트해서 운전하시는 여행객들도 좀 계시고요. 또 워킹홀리데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국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양보를 할 때도 있지만 받았을 경우에 인사라는 방법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요. 제 영상 중에 운전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면허증 따는 것, 풀 라이센스를 받기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요. 호주 사람들은 운전하는 그 습관이요. 굉장히 잘 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락션 소리라든가 아니면 뭐 거칠게 운전하는 거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좀 잘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럴 때 저희가 양보를 받았다. 고마움을 표시할 때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하죠? 비상등을 이렇게 켜서 인사를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호주에서는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손을 들어서 인사를 가볍게 해줍니다. 그래서 뒷차가 보이도록 백미러 있는 곳에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면 뒷차가 보고 또 감사하다는 표현을 받겠죠. 자, 그래서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백미러를 통해서 인사를 한다. 바깥으로 창문 바깥으로 운전석 창문 바깥으로 열어서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뭐라 그러죠? 이거 좋다는 표시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경찰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요. 차 밖으로 신체 일부를 내놓는 것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진 않고요.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서 인사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Please Do 였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잘 몰랐던 거, 제 주관적인 거니까 해도 안 해도 여러분 자유이지만 제가 그동안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Please Do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Please Don't Do 입니다.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호주 예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행인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깨가 살짝 부딪히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좁은 곳을 지나갈 때는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거나 먼저 가기를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이런 것이 대체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관광지를 가다 보면 많이 그냥 몸을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미안합니다. 가볍게 excuse me나 sorry 정도 해주시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excuse me, sorry를 서로 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몸이 서로 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재채기, 트름, 코 푸는 행동, 이런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유쾌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 저희들도 막을 수가 없죠. 자, 특히나 이 재채기 같은 경우는요, 병균이 재채기를 하면서 퍼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실내 행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재채기 보통들 하시기도 하고요. 만약 재채기가 어쩔 수 없이 크게 갑자기 나올 경우에는 excuse m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누가 재채기를 하면서 excuse me를 한다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bless you라는 이야기로 화답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 재채기를 할 때는요, 팔을 감싸서 손으로 보통 하지 않고요, 이렇게 감싸서 하거나 이렇게 손등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매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름도 어쩔 수 없지만 크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법은 없이 똑같이 그거는 한 것과 같습니다. 코를 푸는 행동은 그나마 재채기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코를 푸는 모습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식당의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자,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여행을 오시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여행지니까 하고 살짝 그런 거를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단체로 여행 오시는 분, 한국에서 패키지로 여행 올 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한국에서 싸가지고 온 음식들 있죠. 사발면이나 뭐 캔에 있는 반찬 같은 거를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체를 받는 외국 식당에서는 가끔 허용을 해주기는 합니다. 이해를 해주기는 하는데요. 그게 습관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를 해주시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음식물을 반입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원래는 안 되는 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특히 주류를 반입을 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통에다가 하얀 술 따라서 가져가는 모습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안 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자, 네 번째는 식당에서 웨이터 큰 소리로 부르지 않기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한국에서는 뭐 사장님 아니면 이모, 이모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호주에서 주문을 할 때는 종업원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하거나 사람과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리는 거는 있지만 크게 사람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모님, 사장님, 호주에서는 부르지 말고 조금만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식사 후에 화장실에서 식당의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요. 일반적이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이건 어디 가든 뭐 제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불편하실 수 있고 약간 식후에 양치하는 거는 뭐 나쁜 일은 아닌데요. 다 같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뱉으시고 하는 모습을 공중 화장실에서 본다는 거는 그렇게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사진 찍을 때 V 이렇게 하시죠? 아니면 요새는 이렇게? 네, 요거 하는데요. 보통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반대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어요. 요새는 뭐 좀 바뀌어서 요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V 표시가 할 때 이거 빅토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사진 찍을 때 정말 저도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찍었었는데요. 이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기보다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V 표시는 뭐냐? 호주에서는 외국에서는 욕으로 사용하는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세 번째 손가락, 그 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시는 뭐냐면요, 제가 뭐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표시는 뭐냐면 프랑스와 영국군의 전쟁 중에 프랑스군이 영국군을 잡았을 때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이 화살을 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검지와 중지를 잘랐었는데요. 이때 잘리지 않은 영국군들이 프랑스군을 봤을 때 나는 아직 잘리지 않았다 라는 표시로 보이면서 화를 돋구는 욕을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욕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할 때도 이 의미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매너의 편에 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 보았고요. 호주 매너, 예절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안전운행 민화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만 또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운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안전운행하세요. 워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한국 같으면 물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다시 할게. 물 웃기다. 힘들다. 다음번엔 please don't do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